역사 속 미친놈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를 즉위하고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테베를 멸망시킨 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원정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원전 344년 언제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군사활동을 1년 만에 마무리 지은 알렉산더는 드디어 다음 해에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를 건넙니다. 기록마다 다르지만 6,100명의 기병, 38,000명의 선원을 태운 120척의 배, 약 41,800명 정도의 병력이었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는 물론 다양한 그리스 국가 용병과 징집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격적인 알렉산더 무적 신화의 첫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의 첫 번째 회전은 알렉산더가 그라니코스 강을 건너 소아시아 태수들과 겨룬 그라니코스 전투가 되겠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16대 왕 중 왕,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페르시아인 파라오이자 당대 알렉산더가 쓰러뜨려야 할 보스는 다리우스 3세였는데 그는 알렉산더에 대한 보고를 들었지만 내부 반란을 진압하느라 초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가 최고로 신뢰하는 명장 멤논을 보냅니다. 멤논은 그리스 출신의 용병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최후의 명장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동명이인들과 구분을 위해서 로도스의 멤논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알렉산더가 처음 상대한 인물이 바로 이 멤논이었습니다. 처음 그라니코스 전투를 준비하면서 멤논은 알렉산더는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오는 원정군 입장이니 보급에 문제 있을 거라고 보고 보급로부터 끊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상륙할 지역에 농작물들을 다 태워서 보급할 것을 부족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트라프라고 일종의 지방에 파견되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 같은 이들이 자기 지역의 땅에 불을 질러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자기 수익이 줄어드니 반대를 하고 이로 인해 멤논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트라프들은 명성이 높고 다리우스 3세의 신뢰를 받고 있다지만 멤논이 자기들과 다른 지역 출신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이라는 것에 대해 부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직 한 번도 알렉산더라는 인물과 싸운 적도 접은 적도 없으니 사트라프들은 최대한 적은 피해를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요컨대 단결력이 애시당초 부족했고 적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당시 시대 사람들이었으면 충분히 했을 법한 대응이긴 합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스스로 자기가 영웅이라고 굳게 믿는 미친놈 카리스마에 미쳐가지고 지가 선두까지 서기까지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친놈이 선두에 서서 싸우니 군대는 사기가 높았고 게다가 각 부대에는 알렉산더의 친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단결력은 다르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 알렉산더와 멤논의 군대는 그라니코스 강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렉산더의 지금 나이는 21살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나이에도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 정찰 없이 전술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전투에 임하기 전 그는 상인, 여행자, 외교관, 정찰부대 등으로부터 항상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전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가 시작될 쯤이 되면 진영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군과 알렉산더군은 강을 사이에 두고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은 너비가 약 60피트로 물살이 거세 쉽게 건널 수 없었습니다. 공격은 알렉산더가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급의 문제도 있고 방어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면 공격받을 테니 당연히 기다리는 쪽이 유리한 게 상식이죠. 파르메니오는 다음날 새벽 강 상류 쪽으로 올라 건너간 후에 기습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알렉산더가 취한 전략은 남달랐습니다. 전략인즉 닥치고 그대로 강 건너서 돌격, 그라니코스를 두려워한다면 헬레스폰트에게는 불명예일 것이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돌격합니다. 미끼인 중장보병을 중앙, 측면에 기병을 배치했고 그중 우익 쪽에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대담 그 자체인 즉각 공격에 페르시아군은 허를 찔렀으나 맞대응했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측면에서 미쳐가지고 지가 선두에 서서 기병을 이끌고 속공 돌진하는 알렉산더가 만화처럼 적들을 쓸어버리면서 페르시아군 진영이 어그러지고 적 중심 세력과 맞닥뜨리면서 알렉산더가 파워하게 압승해버립니다. 창 한 번 찔려도 죽는 게 전쟁인데 일국의 왕이 미쳐가지고 선두에 서가지고 돌진이라니 확실히 미친놈 같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그렇게 쉬웠던 것도 아닌 게 알렉산더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스피트리다테스의 도끼가 알렉산더의 투구를 쪼개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주요 지휘층들을 포로로 잡거나 죽이면서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 대승을 이루어냅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 측 사상자는 3,400명, 아케메네스군 기병대에는 1,000명가량이 전사,
그리스 용병대 5천 중 3천이 살해되고 2,000명이 노예가 되어 마케도니아로 보내져 노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 용병대가 섬멸되고 로도스의 멤노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팔이 잘려나간 스피트리다테스는 포로가 되고 아르시테스는 도망쳤지만 이후 자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출신 용병대들을 배신자 같은 것으로 보고 용서 없이 학살했기 때문에 이후 벌어지는 전투에서 그리스 출신들은 죽기 살기를 구하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로 페르시아인들이 죽거나 도망치면서 그 지역이 개판이 되고 알렉산더는 그리스계 폴리스들을 회유하면서 남하를 해서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선을 따라 돌면서 항구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내려갑니다. 이유는 마케도니아는 해군이 없었으므로 페르시아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페르시아 해군이 참전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지휘관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와해되고 결국 항구 도시들은 마케도니아군에게 점령되기에 이릅니다. 드디어 다음 화에는 라스트 보스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등장하는 이소스 전투가 시작됩니다. 번외편으로 알렉산더가 남아있을 때 전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야기입니다. 고대 프리키아 왕국에는 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신탁에서 테르미소스의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시골 농부이던 고르디우스와 그의 아들 미다스가 우마차를 타고 테르미소스 성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그가 신타기에서 말한 왕이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고르디우스가 프리키아의 왕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미다스는 자신과 아버지가 타온 우마차를 프리키아의 신 사바지오스에게 바쳤는데 이것을 그리스인들은 제우스와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사바지오스 신전의 신관들은 우마차를 신전 기둥에 복잡한 매듭으로 묶었는데 이후 내려줘 온 이야기로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이 있는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프리키아로 진군하면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풀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서 도무지 풀어지지가 않자 개빡쳐서 칼로 매듭을 끊어버리는 미친 짓을 벌입니다. 신탁대로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왕이 되어서 인더스 강까지 진군했지만 매듭을 정상적으로 안 풀고 칼로 끊었기 때문에 그의 사후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는 그냥 전설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갈 수 있겠습니다.